이번 동영상에서는 리더의 매력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직감 있죠, 직감. 이 뭐 우리 이들 문자로 감이란데 이 직감 이런 말이 있어요.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를 할 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느낌이 들면 그것이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런 직감들은 신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잘라 아딜 알루미 중동 인물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직감, 예감, 그 순간의 스침이 뒷날에 현실이 되는 것이 종종 경험합니다. 직감이 되더라도 안 그렇지 그러고 무시하지 말고 직감은 깨우침이 아니고 성감 같은 빛입니다. 축복과 같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환상에서 구태연한 현실에서 탈출하는 신호입니다. 일단 직감을 무시하자는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반하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반하지 않으면 남들이 자기한테 반하지 않으니까 그런 논조에서 자기에게 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은 결국 사람이 뭐고 정말 반해서 미치도록 다른 사람 없이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이 자기에 반하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사람에 반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반하려면 따뜻한 인간미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또 남이 자기에게 반하려면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엄격한 신상필관,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이성적 판단이 깔려 있으면서도 그 위에 따뜻한 인간미와 인간적인 매력을 갖춰야 한다고 이명희 선식이 회장이 얘기했네요. 나에게 꿈을 팔아주세요. 내게 옷을 팔려 하지 말고 매혹적인 외모에 대한 기대를 팔아라. 이게 보통 영업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내게 장난감을 팔려 하지 말고 내 아이들이 즐거운 모습을 팔아주세요.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대신 꿈과 느낌과 자부심과 일상의 행복을 팔아주세요. 제발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마이크로 레베프 교수가 평생의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상당히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도자는 네 가지 등급인데 어떠면 사람들이 그가 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하는 지도자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그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그를 찬양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 여긴다는데, 훌륭한 지도자는 조용하며 말을 아낀다. 귀건이라고 하죠. 공을 이루고 일을 마친 모든 사람이 말한다.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의아할지 모르는데 1번 어떤 사람들이 그가 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야 우리 지도자로 됐다 이런 지도자가 제일 훌륭하다 그러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그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그를 찬양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더 좋은 훌륭한 지도일 건데 이것보다는 사람들이 그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다. 그런 게고 나머지 부분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없고 그저 당신 생각에 응답할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산처럼 쌓이는 빚더미를 보고 끔찍해 한다면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된다. 빚더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 하면 이런 상황이 굳어지게 된다. 더구나 이런 말 할 때 당신은 그 말에 표현된 감각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러면 당신에게 되돌아간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 2에서는 이건 자연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람을 가리거나 좋거나 나쁜 것은 상관하지 않고 당신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당신 인생에 되돌려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뭘 생각하든 그것을 되돌려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임을 다해 거기에 집중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거기에 확실하게 당신이 되돌려주고, 이럴 때면 넣고 싶지 않아. 넣고 싶지 않단 말이야. 라고 당신이 원하는 걸 생각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걸 원하는지 아는지는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줄 뿐이다. 그러기에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와 싫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 되는가 간에 바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다.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마츠시다 고우노스키가 그 경영의 신이라는 일본 그 마츠시다
브랜드명이 파나소닉이죠. 그게 창업 쪽에 신입사원 면접 볼 때 당신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뽑았다고 해요. 나는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청의식은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변의 협조자에게 감사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깔려서 매사가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도 아주 리더의 그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현명해야 된다. 찰스 숽이라는 스위스 작가가 얘기했다네요. 혹시 메이의 법칙을 들어보셨어요? 메이의 법칙.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간단하겠지만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복잡한 일이다. 이게 바로 메이의 법칙이다. 아직도 복잡하게 꾸미는 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지식과 정보가 나오면 오늘날에는 복잡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경쟁이 일어나. 이거의 극한에 오른 그 CEO가 바로 스티브 잡스죠. 뭐 심플하게 우리가 아이폰 보면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그 전에 그 블랙베리 휴대폰은 그 자판이 아주 뭐 손가락 겨우 칠 정도로 복잡했는데 이 터치폰으로 보면서도 보탄도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뭐든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5가지 원칙인데 제가 이거를 미인대칭 비비브로 이러는데 첫째 미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인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대화는 소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칭찬은 용기를 심어주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를 해주고 비판하기보다는 협조를 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칭찬해라. 뭐 좋은 말만 다 모아놨는데 그래도 실천해야 합니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비난하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비판보다는 협조를 불평하기보다는 칭찬. 미인대칭 비비고. 자, 인내의 원칙. 나는 그다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실수도 하지만 더 이상 나올 실수가 없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진다. 이 해법은 실수에서 배우고 이를 되풀이지 않는 것인데 인생이란 경주에서는 가장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과정에서 빨리 일어서는 자가 승리한다. 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 회의론자, 계속 의심하고 되겠나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현 상황의 옹호자들은 확신을 갖고 당신의 아이디어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현 상황을 구축한 것은 그들이며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공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회사에서 개혁이나 혁명을 이루고 싶다면 회의론자를 무시해라. 이런 마케팅 전문가가 얘기하네. 성공을 위해 위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교훈으로 자기 혼자서 감당해야 될 위험에만 집중해라. 동시에 도움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과 고난과 함께 영광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누구에게 공로가 돌아가든 개의치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공로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하는. 그래서 과감히 시도하고 과감히 사랑하고 과감히 헌신하라. 위험에 과감히 맞서라. 저도 이제 나이 곧 65세가 되는데 이 세븐업을 실천해 놓는다. 특히 나이 들어서 그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클레나 내 자기 몸 주변 집을 깨끗이 하고 드레스업 외출할 때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쇼업 다양한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한다. 제가 정년을 앞두고 해서 그 따삐빠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는데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shut up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하라요. 그 다음에 shut up 이왕 해주는 말이면 칭찬은 격려를 많이 해라. pay up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해라 해요. give up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라. 특히 처자입점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라. 자신감을 오해주는 바디 랭귀지인데 육체는 마음을 담고 있다.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디 랭귀지는 자신감과 개방적인 태도를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제스처 혹은 행동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면 나아가 당신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과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의 바디 랭귀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보낸다면 신경 써서 똑바른 자세로 걷는다. 저도 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힘차게 악수를 한 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똑바로 쳐다본다. 필요한 경우에 몸을 상대방 쪽으로 약간 기울인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미소를 짓는다. 사람들과 아주 오랫동안 눈을 맞춘다. 상대방의 정면으로 마주 안거나 쓴다. 움츠리지 않고 팔을 편안하게 든다. 기분 좋은 악수를 한다. 자, 예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글을 얼마 전 동영상에 됐는데 성공의 정의를 랄프 waldo 에머스라는 시인이 성공이란 자주 많이 오는 것, 현명한 사람의 존경을 받고 아이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에 감사하고 친구의 비판을 찾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고 자원 정원을 만들고 보다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 같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 이것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한때 이것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자, 매력 있는 리더가 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